만약 매일 밤 자정이 되면 어제의 나는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깨어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이 기묘하면서도 아주 깊은 질문에서 시작하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아침 눈을 떴는데 내 키, 내 목소리, 내 손의 모양까지 어제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내일은 또 다른 모습이겠죠? 정말 상상도 안 가는 세상이 펼쳐지겠죠? 소설 영시의 재설정의 주인공 진우가 바로 이걸 겪습니다. 그것도 15일 동안이나요. 어떤 날은 휠체어에 앉아 세상을 보고 어떤 날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또 어떤 날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자, 지금부터 진우가 겪은 아주 특별한 경험 3가지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몸과 감각 그리고 마음의 세계를 넘나드는 그의 여정 끝에서 우린 아주 중요한 깨달음 하나를 얻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몸의 변화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던 세상이 단 하나의 조건이 바뀌는 순간 어떻게 180도 변하는지 보여주죠. 진우에게 집 앞 카페는 늘 5분이면 닿던 정말 기분 좋은 산책길이었죠. 그런데 휠체어에 앉아서 맞이한 그날 아침엔 그 익숙했던 길이 이건 뭐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든 거대한 장애물 코스로 변해버린 거예요. 모든 게 다 낯설었죠. 시선은 늘 지나가는 사람들 허리쯤에 머물러 있고 보도블록의 작은 틈새는 바퀴를 그냥 꿀꺽 삼켜버릴 것 같은 함정처럼 보이고요. 심지어 아주 약간의 경사조차도 아니 내 의지랑 상관없이 차들이 쌩쌩 달리는 저 위험한 차도 쪽으로 나를 막 밀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카페 문 앞에 딱 도착했는데 그의 앞을 거대한 장벽 하나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바로 이 숫자, 이 높이였습니다. 고작 10cm, 어제까지는 뭐 신경도 써본 적 없던 그 낮은 계단 하나가 바로 그 순간 진우에겐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정말 까마득한 절벽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때 어떤 행인이 말없이 다가와서 휠체어를 들어 올려줬어요. 그 10cm를 넘는 바로 그 순간 진우는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걷는다는 게 사실은 누군가 아주 세심하게 설계해놓은 평평함 위에서만 가능한 정말 특별한 기적이었구나 하고요. 자, 이번에는요. 눈에 보이는 장벽을 넘어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그 자체를 한번 바꿔볼게요. 만약에 이 감각의 세계가 완전히 리셋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우는 어떤 날엔 시력을, 또 다른 날엔 청력을 잃은 채로 깨어나는데요. 바로 그 순간 세상이 전혀 다른 언어로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눈에 보이던 풍경은 이제 기억 속 이미지로 바뀌고 귀로 듣던 소리는 피부로 느끼는 진동이 되고 또 누군가의 목소리는 공간의 깊이를 알려주는 3차원 신호가 되는 식으로요. 앞이 안 보이니까요. 온몸의 감각이 정말 예민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손끝으로 벽지의 질감을 더듬으면서 방향을 찾고 냉장고에서 나오는 그 미세한 진동음으로 여기가 부엌이구나 하고 위치를 가늠하는 거죠. 세상은 더 이상 캄캄한 어둠이 아니라 촉각과 청각으로 새롭게 그려낸 아주 정밀한 지도가 된 겁니다. 청력을 잃은 날에는 온몸이 그냥 하나의 거대한 귀가 되어버려요. 정류장에 서서 발바닥으로 아스팔트가 전해오는 그 미세한 떨림을 느끼면서 버스가 저 멀리서 오고 있구나 하고 알아채는 거죠. 이제 소리는 귓속이 아니라 뼈를 통해서 온몸으로 듣는 정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해요. 세상에 그 시끄러운 소음이 싹 사라지니까 오히려 전에는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뭐랄까 연주자의 손끝에 담긴 고통이나 누군가의 침묵 속에 담긴 진심 같은 것들이요. 진우는 그때 깨달아요. 때로는 뭔가를 잃었을 때 비로소 가장 중요한 걸 얻게 되는구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주할 세계는요. 가장 깊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길을 잃어버린 한 사람의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진우는 정말 아무 이상 없는 몸으로 깨어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이 이유 모를 불안과 자기 혐오로 가득 차서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버리고 만 겁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이런 속삭임이 그를 공격했어요. 너는 실패할 거야. 아무도 너를 이해 못해. 네가 하는 모든 건 다 거짓이야. 이런 날카로운 목소리들이요.
결국 그를 방 안 가장 어두운 곳으로 숨게 만들었죠. 그때 연인 서연이 찾아오는데요. 그녀는 섣불리 문을 두드리거나 괜찮아 하고 묻거나 뭐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문 밖에서 조용히 내가 여기 네 곁에 있다는 사실을 그 존재 자체로 알려주면서 기다릴 뿐이었죠. 그렇게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에 문틈으로 작은 쪽지 하나가 스르륵 들어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비 오는 날엔 그냥 젖어도 괜찮아. 내가 여기서 우산 들고 기다릴게.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는 대신에 지금의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 한마디. 와, 이건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진짜 공감의 언어였던 거죠. 10cm의 절벽,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마음의 미로.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진정한 공감이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요. 진우는 15일간의 낯선 여행을 통해 마침내 그 답에 가까운 아주 강력한 진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첫째,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평범한 일상이라는 게 사실은 언제든 부서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둘째, 진짜 이해라는 건요, 그냥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넘어서 그 사람의 세상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려는 구체적인 노력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감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10cm의 턱을 같이 넘어주고 고요함 속에서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고 비가 그칠 때까지 묵묵히 우산을 들고 기다려주는 바로 그런 것들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잠시 멈춰서 보시겠습니까? 누구의 10cm 절벽을 함께 넘어주고 또 누구의 들리지 않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확인해 오늘은 어떤 감각이 잠들어 있을까. 어제는 세상에 소리가 가득했는데 오늘은 진공 속을 유영하는 기분이야. 창가에 비친 햇살의 간지러움이 들리지 않는 새소리를 대신 말해줘. 무거운 다리 대신 휠체어에 몸을 싣고 어제와는 다른 높이로 인사를 건네. 자고 나면 바뀌는 나의 세계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 마음의 지도를 그려. 보이지 않으면 손끝으로 너를 읽고 말할 수 없으면 온기로 내 마음을 적어. 매일 다른 문을 열고 나가는 나지만 알고 있니 그 안에 나는 자로 새겨진 너의 다정한 이름, 입모양으로 읽어내는 너의 웃음소리. 가끔은 원망 섞인 눈물이 고여도 오늘만 볼 수 있는 풍경이 내겐 있어. 계단 앞에 멈춰선 오늘의 하루, 누군가 잡아준 손길이 이어줄 때 장애는 벽이 아니라 통로가 되어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언어가 돼. 내일은 또 어떤 어둠이나 침묵이 올까.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 어떤 모습에 나라도 사랑해주기로 해. 매일 아침 다시 태어나는 날
위해서 길을 잃지 않으려 마음의 지도를 그려 보이지 않으면 손끝으로 너를 읽고 말할 수 없으면 온기로 내 맘을 적어 매일 다른 문을 열고 나가는 나지만 알고 있니 그 안에 나는 항상 나라는 걸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어떤 감각이 나를 반겨줄까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